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호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을선거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누구인지 정책과 정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시흥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김상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 김상욱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윤식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순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공약 검증을 위해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사회자 공통 질문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마무리 발언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토론회는 질문별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는 녹색 불이 켜지게 되고요.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색 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화면은 사회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정책 선거를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먼저 조정식 후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시흥의 큰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정식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민생 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더 나아가 더 큰 시흥을 만들기 위한 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일값, 채소값, 공산품 등 폭등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갑 열기 정말 두렵습니다. 상가를 돌아보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상인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정작 민생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우리 국민을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 조정식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또한 시흥 발전을 위해 105 신도시, 서울대 병원, 월곶 판교선, 신안산선을 해내며 시흥을 키워낸 검증된 큰 일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시흥에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와 풍부한 중앙정치 경험을 가진 능력 있고 차원이 다른 큰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조정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더 큰 시흥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상욱 후보자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습니다. 고3 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불의에 한가한 DNA가 제 몸에 새겨졌나 봅니다. 20년간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퇴임 후에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하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선거 공작을 세상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갖은 수모를 받고 검찰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세월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시흥 시민과 함께 2년의 세월 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흥 시민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현재 서민의 삶, 특히 시흥 시민의 삶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물가조차도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니 2년 만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에 맞서 싸워야 될 거대 야당은 대표 방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오는 4월 10일은 거대 양당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거대 양당을 심판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당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김상욱이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윤식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흥시장 김윤식입니다. 6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흥시에서는 민선 1, 2, 3, 4대 시장이 모두 사법 처리되는 그런 아픔을 딛고 저는 2009년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9년 2개월 동안 시흥시장으로 일했습니다. 105 신도시 등 여러 개의 신도시 사업, 전철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당시에 정말 시흥시가 온통 공사판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요. 교육혁신, 주민자치, 평생학습, 도시농업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요. 도시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시흥은 개발장구역,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쳐놓은 강력한 규제가 시흥 발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는 일, 전철, GTX 사업, 정왕동 재건축, 토치장, 올곤 역세권 개발 사업,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문제 해결, 또 수자원공사가 만든 MTB와 거북섬동 문제 해결. 이 모든 일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시장으로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을구는 파편적인 생각만으로는 종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시흥의 기틀을 다진 자로서 마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시흥 정치 좀 바꿔주십시오. 선수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입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라는 정부 보조를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난해 4분기 0.6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OECD 국가 평균 출산 합계율을 살펴봤더니요. 1.58명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1명 미만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후보자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상욱 후보자부터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어느 한 분야에만
연관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가장 관련 있는 분야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권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해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먼저 촉구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저출산 지원은 취약전 아동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25년에는 10살까지, 27년에는 13살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등 육아 부담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과 꼭 합의를 이루는 한편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윤식 후보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엄청난 국가예산 지방재정을 이 문제 해결한다고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외에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오고 엄청난 국가재정, 지방재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 후쿠이현 사례, 일본 후쿠이현 43개 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자체들이 그런 후쿠이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출생률 가장 높고요. 시민 행복지수 가장 높고 또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후쿠이현에서 그 현의 첫 번째 슬로건이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에서 길찾기. 세 번째가 지역 인재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경영한다. 세 번째,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해서 혁신하고 이를 확산한다. 이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치입니다. 자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자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 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삶의 질의 높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72명입니다. 저출생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혼부터 출산 그리고 교육까지 종합 대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일자리 안정 그리고 주거 지원, 2일 가정 양립 지원, 양육과 교육 비용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조정식과 더불어민주당은 첫째, 주거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2자녀 부모에게는 24평, 3자녀 이상 부모에게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약 가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산 확충을 위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드림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원을 저리 대출하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그리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 플러스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무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조정식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예산 투입과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흥시는 올해 2월 인구가 51만 8천여 명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옷, 은계, 장현지구 등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면 구시가 지은 대하 역세권 또 정왕동 일대는 도심 공동화와 상권 쇠퇴, 주택 노후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먼저 김윤식 후보자부터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 시흥에서 이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균형 발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흥에서의 균형 발전의 핵심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되는 일입니다. 시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 국가산단, 시화산단을 대개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화공단 구조고도화니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니 이 구호만 요란했지 또 선거 때마다 공약만 요란했지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화 국가산단을 대개조해야 된다. 그것이 성장 동력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토치장, 올곤 역세권 여기에 바이오 산업 혁명의 성과, 모빌리티 혁명의 성과를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토치장 가지고 선거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정식 후보님 2008년에는 3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2016년에는 스마트카 시티를 만들겠다 공약했지만 달라진 거 없잖아요. 토치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아야 되고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 서울대 병원 여기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해내고 이런 인재들이 토치장으로 국가산단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R&D 혁신, 새로운 첨단 기술과 산업을 개발하고 그걸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지껏 서울대도 국립대학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서울대 국비 10원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당초 약속된 대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찾는 또 다른 일이고요. 올곤 역세권 개발 또 정왕동 재건축을 통한 스마트 시티 만드는 일도 시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후보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은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계적 대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좋은 주거 환경과 일자리, 그리고 편리한 교통, 그리고 풍부한 교육 문화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5 신도시를 2008년 처음 시흥시민 여러분께 공약할 때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그리고 월곶 판교 전철을 핵심 시설로 해서 시흥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시흥 문예회관, 중부해양경찰청, 백옷 라라 초등학교, 중학교, 생명공원 등을 유치 조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옷과 정왕권 간에 균형 발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시흥시와 협의를 통해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마침내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이제 정왕동 아파트 용적률이 150%에서 230%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상가 용적률도 올라갔습니다. 10층 아파트가 무려 30층까지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왕동 아파트 재건축은 정왕동
제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역 앞 3만 평을 신역세권으로 조성하는 정왕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난해 말 정부 승인을 받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정왕동 공공용지에 시흥 남부경찰서, 정왕도민 복지관, 정왕어울림센터 이런 시설 등 정왕동 새 시대를 열 핵심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상욱 후보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저희 시흥 을 지역은 도시와 어촌이 복합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월곶, 오이도 그리고 거북섬은 어촌입니다. 이곳은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고 정왕동의 경우 공단지역은 고도화를 통해 정비하고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용이해진 주거지역은 인근 100곳 신도시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흥 을 지역에 민주당 출신이 20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음에도 거모동은 몹시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거모동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급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LH와 협의하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군자 거모지구에 별도 주차 공간 마련을 요청해서 당면한 거모지구의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시흥은 땅이 넓기로 유명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넓은 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안산시의 중앙대로에서 시흥에 접어들면 바로 좁은 길과 노후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안산은 말할 것도 없이 시흥만이라도 원활한 교통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간 균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흥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의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상대 후보자들은 공약을 다 들은 후에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각각 30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조정식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더 큰 시흥을 위한 저 조정식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은 바이오가 정답입니다. 100곳 월곶 역세권 정왕동 토치장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간 100곳 서울대 병원을 올해 내에 착공하고 임기 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내겠습니다. 둘째, 정왕동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시절 가져온 정왕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거모 신도시 사업 임기 내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아파트 재건축 지구 단위계획 변경 고시로 이미 토대를 마련했고 용적률 대폭 상향됐습니다. 지원단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도시 시흥을 완성하겠습니다. 저 조정식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로 교육도시 시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완성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참여하는 100곳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 대한민국 바이오 인재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정왕동에 정왕교육 컴플렉스를 조성해 정왕동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곶 판교선, 트램, 백옷대교 등 시흥 발전의 핵심이 되는 교통 인프라 사업들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정식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공약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김상욱 후보자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답변과 질문을 하실 때는 사회자가 지명하시는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네, 조정식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를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11개 광역시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경기도는 4개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4개 시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바이오의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5-9 공장이 11만 평 예정돼 있는데 어느 부지에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조정식 후보자 답변하실 수 네, 있습니다. 이미 정부 산업부에서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흥시도 서울대와 함께 안을 잘 마련해서 현재 신청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빠르면은 올해 6월 말까지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선정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 저는 우리 시흥시라고 생각을 하고 시흥과 우리 백옷 그리고 정왕권 이렇게 그리고 송도를 연계해서 이 마스터 플랜들을 현재 제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시흥시에 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흥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백옷 경제자유구역과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그리고 이후에 이 특화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가용 토지들이 주변에 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옥과 월곤 역세권, 정왕도 토지장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 거점으로 조성시키겠습니다. 네, 김상욱 후보자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 건과 다른 건인데요. 아까 백옷의 경기 남부과학고를 유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경기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 일반고로 심의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지에 과학고를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시흥시가 교육도시로 완성이 되는 데 있어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바이오를 특성으로 하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에는 경기 북부에 딱 유일하게 한 군데만의 과학고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뵈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과학고를 추가로 남부권에 한 2-3개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적지가 우리 시흥시 서울대 캠퍼스가 있는 그 인근이 적지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울대와 함께 시흥시와 함께 백옥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지금 나설 준비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부지 문제는 현재 백옥과 백옥 일원 이 등등을 다 포함해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윤식 후보자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5번의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화려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도대체 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는 또 바이오 도시를 들고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준비 다 됐다,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던데 그동안 그게 아마 바이오 국가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들어보시고요.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김인식 후보께서 저 조정식이 20년간 하면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인식 후보께서도 시흥에서 민주당으로 공천받아서 삼선시장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삼선시장 하는 동안 저와 함께 꽤 많은 시정을 논의하고 고민했던 사람
아니신가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경쟁자로서 그 당을 갈아타고 상대방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비방하는 것은 정치인의 저는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시흥시는 지금 60만 중견 도시에 들어섰고 국가 사업을 유치하려면은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대 병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머 신도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때 제가 국토부 LH 설득해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학역 역세권 개발, 월곡 판교선, 신안산선 이런 등등 또 월곡 국가어항 제가 했다는 거 김윤식 후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윤식 후보자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행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숟가락만 얻는다고 계속 얘기한 건데 그거를 정치 공세라고 하시네요. 그 여러 번 그 토치장 가지고 뭐 인구 3만이 오는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 스마트 카 시티를 만든다 뭐 하다가 이번에는 또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준비 다 됐다 바로 시작한다 하시는데 어떤 대기업인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트램 또 공약하셨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후보께서 토치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계신데 토치장 개발 그때 김윤식 후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으로서 시흥시장 하실 때 토치장 개발 문제 같이 고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네네네. 조정식 제가 후보만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하실 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토치장 개발 왜 늦어졌는가, 왜 진도가 안 나가는가, 그거는 김윤식 후보 본인께서 저는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리어 그 원죄가 김윤식 전 시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께서 시장 시절이었을 때 지난 2017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 당시 유도 개발이 결국 능력이 안 돼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아니죠. 제가 답변할 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결국 사업을 접게 됐고 그 사업이 지연되게 된 거 아닙니까? 김윤식 후보께서도 시장을 그만두시면서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하신 기억들이 제가 생생했거든요. 그때 김 시장이 계실 때 그 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이 허술해서 지난 2020년 11월 달에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 후보가 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도리어 이제 임명택 시장 들어서 새롭게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냉철하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만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욱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시흥을의 성장 동력이 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성장 동력 친환경 개발에서 찾겠습니다. 시흥에 가장 넓은 유유지가 있습니다. 폐염전입니다. 월곶에 30만 평, 포도공에 있는 60만 평, 도합 90만 평을 일명 시흥 꽃단지 화훼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국가 정원이 탄생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30분, 서울 강남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한 해에 약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천만은 지난 한 해 관광객이 약 1,000만 명이 들어섰고 48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시흥도 꽃단지를 만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옷대교를 건설하겠습니다. 백옷대교를 복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백옷을 거쳐 정황대로를 지나 시화공단을 통해 서해선 원시역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황동 재개발에 대비하고 전철이 없는 백옷에 섬과 같은 백옷에 전철이 다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4호선과 수인선이 다니고 있는 오이도역에 내년 개통 예정인 KTX와 GTX C노선을 유치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시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그 역사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서 스타필드 같은 아주 좋은 청년 문화 공간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상욱 후보자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식 후보자부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굉장히 디테일한 공약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이렇게 보면서 좀 시가 해야 될 일과 중앙정부 국가를 상대로 일하는 이 국회의원이 풀어야 될 공약이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총선에서의 저는 좋은 공약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주력해야 될 공약,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공약이 전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백옷대교 같은 경우도 인천시와 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월곶 포동 화훼단지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이도역은 코레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에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결코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오선 의원이 20년 동안 시흥에 있었지만 거의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이 해야 될 일, 시장이 해야 될 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 나누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꺼져가는 시흥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동장이 할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공약을 2년 동안 제가 간담회를 세세하게 지역을 훑으면서 마련한 공약입니다. 부디 너무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약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이 총선을 통해서 공약해야 될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또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법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또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또 어떤 국책 사업을 가져오겠다는 것, 또 시가 또 혹은 경기도가 하는 일에 국비를 좀 알뜰하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요. 꼭 가지고 오고 싶은 국책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저는 답변해 뭐랄까요? 주시죠. 그 조정식 의원이 공약했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같은 공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안보와 경제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안보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화공단을 인천 지부에 근무하면서 시화공단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비를 가져다가 지금 할 정도로 시흥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화공단에 가보면 업주들은 일 시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 자리도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시킬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다가 할 내용 현재 시흥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드렸던 그 공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램 공약 너무 경기도와 지금 경기도에서도 트램 뭐 월곶에서부터 이인다고 철도망 다시 발표하셨던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부 월곶에서부터 오다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전철도 트램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비 가져온다는 것도 제 실력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정식 후보자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그 김상욱 후보자님, 제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봤는데 현수막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윤석열은 불벼락, 시흥에는 돈벼락 이렇게 돼 있었었죠. 네, 그 당은 다르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그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우 후보께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작금의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결국은 정보의 가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 전문가입니다. 정보 전문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정원 근무 당시에는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용공 조작을 해서 북풍을 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저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보 가공을 통한 야당 탄압, 정보 가공을 통한 시민단체 입에 재갈 물리기, 그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제가 자기들이 쏘아올린 벼락을 스스로 맞는 꼴을 제가 꼭 보게 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상욱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공약을 보면 백옷대교를 1층은 전철, 2층은 차량이 다니는 복층대교로 건설했던 공약을 하셨어요. 저는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행에 비례된 바이오가 정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특화단지, 정확하게는 산업단지는 아니고 특화단지죠. 그리고 지금 적자는 제약사들이 이미 투자 의향을 밝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백옷대교, 복층대교를 건설해서 저는 차량과 트램이. 네,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백옷대교 복층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잠수교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1층은 전철로 2층은 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조정식 후보께서 전철과 트램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은 반드시 1층을 전철로 2층은 자동차로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교통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방안을 말씀을 드린 거고 현실화됐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백옷대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렸고요. 지금 삼성바이오 시밀럽 1-4 공장이 송도에 14만 평에 그다음에 5-9 공간이 11만 평에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뭔가 서로 단절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곶의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이용을 통해서 월곶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식 후보와 김상욱 후보의 공약까지 들어보고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 한 잔씩 드시면서 여유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윤식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남았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공약을 들으신 후에 상대 후보자는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김윤식 후보자의 공약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시민들 그 말씀 많이 하셔요. 아이고, 선거 때마다 이 토치장 서울대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나마 진도 나간 거 아까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토치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하고요. 또 개발행위 묶어놓고 가칭 VCT라는 이름으로 그림 그렸습니다. 제가 퇴임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던 거는요. 사업협약서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계약서인데 거기까지 내가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아쉽다. 이후 진행을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 토치장 개발 너무 중요하니까 잘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던 건데요. 그 뒤에 진도가 안 나간 핵심적인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원래 이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기업들
우리 지역의 주요 기업들을 주요 주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서 연구소 짓고 좋은 학교 만들고 고급 인력들이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건데 중간에 엉뚱한 시행사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으신 거고 무슨 서울대 유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대가 우리 시흥의 새로운 정말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개발 공약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유튜브 김인식 TV의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주시고요. 정말 누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는지 누가 선거 때마다 정말 가능하지도 않는 장밋빛 공약 내세워놓고 4년 동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공약을 하고 있는지 꼭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공약 들어봤고요. 조정식 후보자는 관련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먼저 그 김희식 후보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김희식 후보께서 지난 9년 동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삼선시장 하시고 또 국회의원 공천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당을 바꿔서 출마하시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방일색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네, 30초의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윤식 후보자께서는 1분 30초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행태를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를 또 비방이라고 매도하고 이 4년 전에 그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특별당규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략공천으로 뭉개고 4년이 지난 이번에는 또다시 하지도 않은 경선 불복제를 적용을 해서 정말 게다가 이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향후 10년 동안 너는 민주당의 모든 선거를 못 나간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무슨 당을 버리고 나온 사람 취급하시고 또 여지껏 약속 지키지 않고 씨가 한 일에 숟가락만 얹어왔던 그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매도하시고 그런 식의 정치 좀 그만합시다. 예. 당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당사자께서 무슨 배신자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지껏 그 5번 선거에 공약하고요. 그동안 매년 나왔던 의정보고서 이렇게 한번 나란히 놓고 살펴보십시오. 정말 국회의원답게 뭐 하나 성과를 낸 게 있는지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인식 후보께서 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자, 한 가지 제가 정책 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인식 후보 공보물과 출마 선언문 등등을 보니까 시와 국가산단을 수도권 과밀억지권에 이어서 규제를 벗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아니죠. 질문. 문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고 이런 네, 질문에 대한 의견 제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보충 예. 답변 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30초 네,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과밀억제 권역, 그다음 개발장구역 또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이 세 가지 2중, 3중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시흥시 상황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성장관리권역이죠. 예,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발언을 드린 분께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식 후보 발언 계속해 주시죠. 네.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예.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2중, 3중의 규제 그물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한 거고요. 시와 산단이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공약과 상관없이 또 경선에서 탈락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공천에서 뭘 탈락을 해요.
경선에서 배제하고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냥 뭉개고 그랬던 거지. 아니 무슨 공천 과정에서 탈락이라고요? 그게 어찌 탈락입니까? 예. 아니 그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경선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뭉개고 한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두 번이나 연거푸 하셨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탈락이라니요. 상황을 그렇게 매도하십니까? 양심이 있으셔야지. 네, 이제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상욱 후보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유식 후보님 공약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공약집을 보다 보니까 오이도역 옆에 철도 기지를 이렇게 개발하시겠다는 게 있던데 제 오이도역을 복합환승센터와 복합 쇼핑몰 공약과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다른 보관인지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뭐 그 땅에 주목하셨다는 것은 같은 점인데요. 그 대안으로 얘기한 내용은 다릅니다. 오이도 차량 기지가 들어올 때 우리 시흥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뜬금없이 이용객도 없는 달월역이 생긴 게 그때 차량 기지를 수용을 하면 우리가 이 동네에 전철역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달월역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정말 이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큰 땅을 내줬는데 자그마치 한 13만 평 되지 않습니까? 내줬는데 아시다시피 그 땅의 표피면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차량 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고층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13만 평에다가 국가 땅이니까 별도의 토지 매입비 없이 큰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 청년 창업 또 스타트업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또 지원 기능들이 망라된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벤처 기업가들이 또 스타트업들이 거기 와서 먹고 자고 마음껏 실험하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과 연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벤처 기업과 이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센터를 만들자는 게 공약의 네,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공약이 있는데 발표를 하시지 두 분이 싸우느라고 발표를 못 하시고 제가 그 민주당에 있다가 저도 공천 파동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국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보니까 여기저기 캠프를 옮기시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시흥시를 한번 점검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네, 제가 하시죠. 이번 그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곡절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적을 옮긴 저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정치인이 당적을 옮긴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시민들도 결코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 그리고 시장을 했던 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정치적 가장 큰 명분, 가장 큰 정치 목표는 오직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 동네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오라고 할 때 네 공약 다 받고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여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마 하는 것이 제가 결심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공약의 내용 그리고 왜 제가 이런 공약을 했는지 또 왜 출마하게 됐는지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선거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 선거 역사에서 없었던 이동 매일매일 천막 선거 사무실을 이동해 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뵙고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회자 공통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들 그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복지 분야입니다. 2023년 시흥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시흥시 1인 가구 비율이 38%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고령화와 비혼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들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인 가구에 비해서 경제, 안전, 건강, 주거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또 안정적 주거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욱 후보자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 고령화나 비혼 등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터넷과 모바일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혼자 사는 생활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커다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의 문제점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고독과 고립감 증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첫 번째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주거 수요에 맞는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월세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자 자격 요건과 수급량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토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및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윤식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 1인 가구의 전국 평균이 작년 기준으로 34.5%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좀 낮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시흥시 전체 평균을 말씀하셨고요. 시흥 을구만 놓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43.9%입니다. 약 44%.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 독거 어르신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국가산단이 있고 곳곳에 시흥의 제조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어서 아마 그 취업 상태에 있는 또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요. 이렇게 그 연세 드신 1인 가구와 젊은 1인 가구를 좀 구분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대부분이 그 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풀어야 될 또 그 시민들 1인 가구 가까이에 있는 시군구가 좀 정책 개발을 하고 또 예산도 좀 쓰면서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는, 즉 전국 모두를 한 가지 표준화된 사업 가지고 풀 수 있는, 접근할 수 없는
또 그래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문제라서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대단히 창의적이고 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지방 정부들이 1인 가구 지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정식 후보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에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전체 가구 중 약 한 3분의 1인 31.3%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1인 가구 대책은 지금 매우 취약합니다. 특정 계층만의 문제를 치부하고 고독사 위험군 예방 정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지원 대책은 특정 세대와 취약 가구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서 청년 그리고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해서 세대별로 촘촘하고 세심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 세대에겐 도약의 기회를, 중장년층에겐 안정된 미래를, 노년층엔 일자리와 건강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의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저 조정식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 이자 상환 지원 강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1인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현행 4평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에 대해 2월 공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활기찬 노년 1인 가구를 위해서 74세 이하 정기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을 위한 생계보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1인 가구 취업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정식과 더불어민주당은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흥시의 대중교통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이와 관련된 불만 사항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서 버스 이용자가 증가했지만 버스 노선 부족, 긴 배차 간격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상황인데요. 신안산선, 월곡선 등 지하철 노선의 순차적인 개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 해소 방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김윤식 후보자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문제고요. 시장할 때도 정말 제일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전철 사업은 오래전에 이미 98년에 여러 선배 정치인들, 우리 시민들 노력을 해서 수도권 강요교통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쭉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까? 또 GTX C 노선이니 트램이니 몇 년째 얘기는 하지만 이런 국가 계획에 반영조차 안 되어 있고, 그러니 우선 버스 문제라도 좀 해결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께 안산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랑 같이 협약해가지고 출퇴근 전세 버스 투입도 해보고요. 노사 민정이 대타협을 해가지고 버스 회사가 민간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차 간격 줄여주라, 노선 신설해주라라고 해서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차 간격 줄이고 노선 신설해달라, 적자만큼은 우리가 메꿔줄게 해서도 해봤지만 여전히 시민들 요구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 대책으로 바퀴 달린 트램, 이건 별도로 궤도 안 깔아도 됩니다.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고요. 바퀴 달린 트램으로 전철과 주거지역 공단을 연결하는 순환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전기 미니버스를 이 간선도로망에 꼼꼼히 연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단기 대책
공약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B 노선 연장, 기존 전체적인 시흥시 순환 철도망을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겠다, 계획에 반영하겠다까지 공약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후보자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이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차로 가면 15분 거리가 시내버스로는 40분 걸리곤 하죠. 이걸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스마트화, 노선 직선화도 필요합니다. 시흥시와 적극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월급 트램도 이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이제 국토부에서 조만간 이제 승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흥시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굵직한 국가철도나 도시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광역버스 노선을 유치하고 국비 예산 따오는 것이 국회의원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작한 월급 판교선 2028년 개통하고 신안산선 202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 두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시흥의 교통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흥 경제의 핵심 동력은 시와 국가 산단입니다. 입주기업 편의를 위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시화 MTB 구간 지난 2023년 9월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화 MTB 구간은 현재 설계 중이고 그 오이도 IC 제가 설계에 반영토록 확정했습니다. 시흥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능곡에서 강남 가는 3,300번, 공학대에서 강남 가는 3,400번, 정화 이마트에서 구로 가는 5,602번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와 적극 협의해 시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힘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상욱 후보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안산 중앙대로에서 시흥에 들어서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선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백곶, 오이도, 거북섬, 시화공단을 잇는 순환버스를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다. 트램, 전철 다 좋습니다만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5분 간격으로 그 이외의 시간은 20분 간격으로 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대량 운송수단이 도입됨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외지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 중에 있는 백옷대교를 조속히 개통토록 하여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백옷 신도시를 지나 정왕대로를 통해 시화공단을 거쳐 서해선 원시역과 연결함으로써 월곶의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정왕권의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오이도역에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발 KTX와 현재 상록수역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GTX C 노선이 정차하도록 하여 오이도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변모시켜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시흥 지역의 대중교통은 현재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행 중인 운송사업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운송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해 경쟁을 시켜 시민을 위한 운송사업자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마지막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조정식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야 될 시간에 정쟁하는 모습, 시민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아닌지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저 조정식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시민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최악입니다.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40%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이번 총선 딱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둘째, 더 큰 시흥을 위해 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앞으로가 보입니다. 저 조정식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맞서 싸워온 후보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흠결 없이 정치했고 올바르게 정치한 깨끗한 후보입니다. 저 조정식 105 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시흥이 키운 검증된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투표로 무능한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가 곧 민생입니다. 투표가 곧 시흥 발전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저 조정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더 큰 시흥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상욱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현재 정치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공약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두 분 양 정당 후보 싸우다 끝났습니다. 무슨 공약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민주화의 성지 호남의 아들입니다. 고3 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현장에서 몸으로 겪었고 국정원에서는 20년간 근무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전공한 안보 경제 전문가입니다. 퇴임 후에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눈감지 않았던 저항 정신을 보여줬고 권력기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보여줬습니다. 국무총리 자문위원 단장으로는 대기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 10만여 개를 만들기로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일머리를 아는 안보와 경제 전문가 저 김상욱입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았던 다양한 인맥과 경험을 통해 시흥의 돈벼락을 가져올 사람 저 김상욱입니다. 검찰을 앞세운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격수가 바로 저 김상욱입니다. 다른 당 선택하지 마시고 싸움에 지치셨다면 이제 시흥 발전이 꼭 필요하다 말만 하는 후보가 아니라 발로 뛰고 직접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무릎 꿇고 울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저 김상욱을 지지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양당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김윤식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흥 시민 여러분, 정말 시흥시, 특히 시흥 을구는 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시와 반을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고요. 미개발, 가용지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갖다 놓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있고요. 또 중간에 우리 정왕동 전체가 이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접하고 있고 하늘길 가깝고요. 이렇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인데, 근데 이러한 그 가능성을 키워내고 발현시켜내는 거는 정말 이 국가 차원의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이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렵거든요. 서울대 병원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시장을 하면서 또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이 바깥 못하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화가 치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시흥발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열이 오르고 또 때로는 말도 거칠어지고 하는데요. 우리 시흥을구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정말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혁신 도시의 모델을 시흥을구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시민 여러분, 뭐 정권 심판하자, 야당 심판하자, 양쪽 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지역 발전을 누가 견인해 낼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 정권부터 좀 심판해야 됩니다. 선수 교체 좀 합시다. 그래서 정말 오직 지역 발전만 고민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지역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시다면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의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